자, 그리고 664쪽으로 가시면 산업재해라는 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산업장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뭐 볼 거 없어서 그냥 슬쩍 넘어가는데 665쪽에 가시면 그 밑에 부분에 박스가 하나 보일 거예요. 하인리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식처럼 알아두셔야 될 게 요거. 자, 하인리 법칙은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데 요 숫자 그냥 외워두시면 돼. 1대 29대 300. 자, 1은 현성제,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사건 뒤에는 29개의 작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9개의 작은 사건 뒤에는 300개의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거지. 결국 하나의 커다란 사건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한번 되게 오래됐죠. 남대문 불탔을 때. 남대문 불탔을 때 그 한 몇 년 전인가 1년 전에 어떤 그 일본 사람이 일본 관광객이 와서 거기를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불타기 1년 전에도 거기 노숙자들이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대요. 남대문 그 꼭대기 그 누각에서. 그래서 그걸 촬영을 한 거예요. 일본 관광객이. 그러면서 이걸 촬영을 하면서 자기 SNS에 올리면서 언젠가 남대문은 불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1년 전이에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사건조차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1대 29대 300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 건 없고 뒤로 가시면 666쪽에도 MSDS라고 해서 이것도 별건 아닌데 그냥 뜻만 알아두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화학물질을 제조한 사람이 그 물질의 성질을 잘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 화학물질을 제조했어.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 팔 때 그냥 떨렁 파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은 이렇게 뭐 관리하는데 좀 조심해야 되고 만질 때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쭉 설명서를 쓴 거를 MSDS라고 하는 거고요. 항상 화학물질을 주고 팔 때는 요 물질 그러니까 요 그 지침서까지도 같이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만쭉 써 있을 겁니다. 한번 보긴 할게요. 자,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취급하는 사업주가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자료, 이걸 우리 MSDS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양도 시 이 MSDS를 사용자에게 반드시 전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산업장 하면은 대상자가 둘이다. 환경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이 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하면은 뭐 대표적인 직업병이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667쪽에 가시면 산업장 건강 문제가 나올 거고 거기에 제일 처음 이제 산업피로가 나와요. 산업피로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피곤한 거야. 그럼 우리도 지금 피곤하죠. 공부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산업피로하고 그냥 피로의 차이점은 뭐냐면 피로해서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야.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나는 산업피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피곤해서 공부의 능률이 떨어져. 그럼 공부 피로라고 하나? 글쎄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고요. 산업장에서 산업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피로에서 쭉 써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자, 종류 피로의 정도를 보시면 보통 피로, 하룻밤 자고 나서 싹 회복이 되는 거를 이제 보통 피로라고 하는 거고, 과로는 그 다음 날까지도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거야. 결국 자고 일어났는데도 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걸 우리 과로라고 하는 거고요. 곤비하면은 이게 이제 과로가 축적이 돼서 단기간 휴식으로 회복될 수 없는 거. 다시 말해서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는 걸 우리 곤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어 뜻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뭐 산업피로의 원인 뭐 이런 거 그냥 넘어갑니다. 피로의 결과도 눈에 뻔하니까 넘어갈 거고, 산업피로의 대책을 잠깐 보시면요. 이제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급해서 일을 싹 다 하고 한꺼번에 몰아서 해. 푹 쉬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곤은 누적이 되면 피곤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
한 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사이사이에다가 휴식을 좀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공부하실 때, 나 뭐 계속 오늘 공부 잘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해야 되겠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다음 1시간이 딱 지났어. 그러면 그냥 일어나셔서 바깥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람도 좀 쐬시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중에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수업 시간 내내 딴짓하다가, 수업 시간 내내 이제 쉬는 시간이야. 그럼 그때부터 열심히 또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거꾸로 된 거고요. 항상 50분, 그러니까 10분 정도, 1시간 정도 하고 10분 정도 쉬어라. 근데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테레비 화면, 큰 화면을 보고 일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처럼 작은 화면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자주 쉬어야 돼? 네, 맞지? 예, 핸드폰. 그러니까 화면이 조그만 화면을 보면서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휴식 시간이 좀 잦아야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 30분 하고 5분 쉬고, 30분 하고 5분 쉬고. 근데 테레비 같은 경우는 큰 화면이기 때문에 이때는 1시간 하고 10분 쉬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좀 이거보다 훨씬 더 수월한 일이야. 그러면 오전에 일하고, 그 다음에 좀 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일하고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넓게 가는 경우도 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